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커피비지 대표 조명훈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2014년도에 매장 하나로 시작해서요. 현재 서울에 21개 프랜차이즈 직가맹점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대표이기도 하고요. 커피뿐만 아니라 외식업, 그다음에 이제 술과 관련된 부분들, 와인 매장 또 같이 운영하면서 또 새로운 프랜차이즈도 준비하고 있는 또 예비 프랜차이즈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장사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매장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내 이름으로 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좀 제 얘기 들으시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프랜차이즈를 하실 때요, 이 동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동기는 뭐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류의 동기는 아니겠죠. 물론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돈이라는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오히려 매장 하나, 두 개, 세 개 운영할 때가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제가 주변에서 봤고, 저도 지금도 맨날 주변 지인들 만나면 차라리 매장 3개 할 때가 돈 훨씬 많이 벌었는데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단순하게 저 프랜차이즈 몇백 개 됐대, 몇백억에 팔렸대 라는 이러한 그냥 자극적인 내용만 보고 달려드시면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어떠한 동기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꼭 한 번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중학교 때 고깃집을 오픈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장사라는 걸 전혀 해보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그냥 신문에 있는 어느 브랜드 광고를 보시고 덜컥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이 아이템이 좀 매우 좀 특별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시고 장사 잘 되는 매장을 한번 구경하시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환상을 가지시고 이제 매장을 오픈하시게 된 거죠. 전형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모집하는 구조입니다. 저희 부모님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은 막 진짜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모으셔가지고 연신내라는 상권에 지금 보시는 이 왕삼겹이라는 브랜드를 오픈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왕삼겹이라는 브랜드를 편하게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없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 왕삼겹이라는 브랜드를 오픈하셨던 대표님께서는 되게 지금 성공시킨 유명한 브랜드를 하셨던 대표님이세요. 제가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무슨 말씀을 제 지인들한테 많이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먹었던 삼겹살 중에서 그 당시 우리 부모님 했던 삼겹살이 진짜 제일 맛있었다. 지금도 제가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겠어요. 좋은 삼겹살도 많이 먹어봤겠죠. 근데 지금도 그때 삼겹살을 능가하는 삼겹살을 제가 먹어보질 못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되게 맛이 있고 특이했던 아이템을 하는 프랜차이즈라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좀 표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리고기 굽듯이 굽기를 되게 두껍게 썰어서 꼬챙이에 꽂아서요. 여기에 그 그릴에 꽂아 놓으면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름기는 밑으로 쫙 빠지고요. 그 당시에는 좀 두꺼운 삼겹살이 흔하지 않은 시대였는데 그 두꺼운 고기를 이제 손님들을 보는 앞에서 도마에서 이렇게 딱 썰어주는 구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꾼이 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오픈하셨을 때 진짜 하루 매출이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맞다면 200만 원 이상씩 올리시는 되게 대박 매장으로 하셨어요. 왜냐면 진짜 맛있었거든요. 아이템도 되게 특이했고. 근데 결론은 뭐 제 다른 스토리를 혹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론은 저희 집은 쫄딱 망해서 이것 때문에 가세가 기울어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왜 동기에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제 아픈 과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역할이 가장 큰 어른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어른들이 키우고 계신 자녀분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고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제가 어디 가서 강의 가서 이런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그 강의 보시고 되게 싫어하시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제 중고등학교 시절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기억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손에 악력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요. 고정비를 줄이게 됩니다. 월세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럼 뭐라 줄이냐? 직원을 줄여요. 그럼 누가 투입되냐? 가족들이 투입이 돼요.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 제 일과가 학교 끝나면 2, 3시 그다음에 매장을 갑니다. 그럼 불판이 한 요 정도 쌓여 있어요. 바닥부터. 그럼 제가 그거 다 닦아요. 철새미로. 그리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면 부모님 출근하십니다. 왜냐면 부모님은 새벽 동안 일하시니까. 그럼 저는 그때 서빙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1, 2시예요. 그게 제 중학교 때의 삶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와, 다시 내가 그 중학교 때 돌아가서 그 삶을. 근데 제가 또 살도 많이 쪘어가지고 땀도 툭툭 흘리면서 막 일하고 있는데 저랑 동년배의 친구들이 오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앉아서 먹는 손님이 되고 싶다. 근데 저희 집은 너무 어려우니까 전 당장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쉬는 날, 방학 진짜 싫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날이거든요. 뭐 부모님도 어쩔 수 없으셨겠죠. 가정은 먹여 살리셔야 되고 매장은 팔리진 않고 그다음에 매출은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 그때 일수도 엄청 쓰시고 사채도 쓰시고 막 그러시면서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기억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희 부모님은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장사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성향의 분들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픈시키겠죠. 너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너도 이런 매장처럼 될 수 있어. 저희 아버지는 그런 환상을 가지시고 이 아이템 이 정도 마시면 무조건 우리도 돈 벌 수 있어 라는 환상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 돈을 끌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른은 본인이 한 걸 책임지면 된다. 다만 아이들은 되게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제가 프랜차이즈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 매장이 20개인데 원래 직영 비율이 50%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권을 절대 점주님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지 않은 방법들을 절대 점주님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고 성과가 입증된 것들만 점주님들에게 권하고요. 제가 매장을 왜 10개나 가지고 있었냐면 그 대한민국에는 되게 많은 상권들이 존재하죠. 그 모든 상권에 제가 직접 매장을 차리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상태에서 점주님들에게 그 매장을 오픈시켜 드립니다. 적어도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더라고요.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자 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동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 동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안 좋은 동기를 가지신 프랜차이즈 대표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대하는 자세가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많은 예비 프랜차이즈 대표님들께서는 단순하게 돈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돈도 많이 못 벌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프랜차이즈라는 책임감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구조를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다 아실 테니까 가맹본부가 있고요.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가맹점들은요,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그걸로 돈을 버시면 되는 구조예요. 근데 가맹본부는요, 프랜차이즈 업체는요, 이 가맹점주들이 장사를 해서 번 돈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즉, 저희는 가맹점주를 위한 회사예요. 이 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가맹점주님들은 돈이 1,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억이 됐든 되게 그들의 자산을 어떻게든 모아 오셔서 생계를 책임지거나 혹은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매장을 오픈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랜차이즈라는 책임감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을 책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프랜차이즈에 접근하실 것을 저는 꼭 권면드려요. 실제로 제가 통계 자료를 조금 어디서 포함했는데요. 그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직영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 폐점률과 가맹률을 비교했을 때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매장이 그 훨씬 더 매출이라든지 폐점률이 적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매장들은 사실 뭔가 아이템적으로 이거 하면 가맹점들이 좋아하겠다. 이거 한번 일단 해보자.
라고 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전형적인 안 좋은 프랜차이즈 업자고요. 직영점을 가지고 있는 매장들은 적어도 좀 진실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직영점을 운영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대표가 될 것을 권하고요. 혹시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시려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를 선택해서 오픈하시려고 하는 예비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의 보유 비율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음식점, 서비스업과 관련된 외식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3년 이상 매장이 유지될 확률이 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려요. 연도가 올라갈수록 사실 매장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생명력을 3년 정도로 저희는 뽑아요. 이거는 모든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통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디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오픈한 매장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5년도에 저희 가맹을 해주신 점주님들이 아직까지도 사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첫 명품을 저희 가맹 점주님이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제 클러치백을. 제가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사실 가맹점님들이 저희한테 이 선물해 줄 정도의 이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보상받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드시던 선택을 하시던 단순하게 3년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프랜차이즈의 형태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저는 3번이라고 봐요. 뭐라고 써놨죠, 제가? 벤치마킹, 백킥이라고 써놨죠.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벤치마킹, 백킥이. 이게 저는 이제 사실 둘의 단어를 동일시 여기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봉구비어 엄청나게 핫했을 때, 봉구비어의 아류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실제로 잘 비싼 돈을 주고 운영하시던 봉구비어 점주님들까지 피해를 입으시면서 전체가 다 무너지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또 뭐가 있죠?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카스테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카스테라 여기서 오픈하니까 저기도 다 오픈하고, 막 오픈하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서로 자기들끼리 손님 뺏어먹기가 될 텐데 왜 그 늦은 타이밍에 그 카스테라라든지 그런 스몰 비어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못 하는데, 제가 지금 실제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베껴서 만드는 유사 브랜드들이 너무 당연시 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건들을 말씀드리면 카스테라도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버블티, 얼마나 많은 아류 브랜드가 생겼죠. 근데 이제는 똑같은 브랜드가 생겼다고 해서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무슨 얘기를 이제 프랜차이즈 업자들끼리 하냐면, 베끼게 만든 놈이 나쁜 놈이다. 베끼게 만든 놈이 무능력한 거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벤치마킹과 베끼고 저 브랜드 똑같이 따라 베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다만 무슨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냐면, 저는 오히려 벤치마킹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들이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자꾸 무에서 유 창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일반 아마추어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차라리 저는 프랜차이즈가 되고 싶다면 지금 잘 나가는 브랜드를 벤치마킹 하셔서 그걸 그대로 베끼지만 말고 대신 거기에 스페셜한 거 하나만 좀 더 얹으셔서 그거보다 조금 더 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실제로 브랜드 제가 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벤치마킹한 아류 브랜드들이 취하는 전략이 뭐냐면요, 메인 상권에 1브랜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는 그 상권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점주님들은 여기를 오픈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브랜드를 찾았던 점주님들이 결국 어디를 찾아가냐면 그거랑 유사한 두 번째 브랜드를 찾아가요. 근데 재밌는 건요, 둘 다 잘 돼요. 그리고 1등 브랜드가 뭐 1000개를 치면 2등 브랜드는 적어도 500개는 쳐요. 그래서 차라리 벤치마킹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이름만 막 한 글자 다르게 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뭔가 그거의 특별함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저기에 자신만의 특별함을 얹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시면 오히려 둘 다 잘 나갈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벤치마킹과 베끼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내 거 베꼈네? 그거에 대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브랜드를 처음부터 기획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업자들은요, 어,
똑같이 이 아이템을 알더라도 베낄 수 없게끔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음식 자체의 스페셜한 퀄리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 재료를 공수해 오는 그 공수할 수 있는 원산지 자체를 특별하게 저희만의 포인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방어책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교묘하게 인정하고 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에 충실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맹점들의 폐점률 보셨나요? 3년이 지나면 폐점률이 5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서부터 1년 1년이 늘어갈수록 50%, 49%가 아니에요. 뭐 30%, 20%, 막 10%대로 막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장사를 하시면서 프랜차이즈를 만드실 때, 이 프랜차이즈는 요게 특별해 라는 뭔가 자꾸 특별한 스페셜한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시니까 브랜드의 정체성이 그 유행의 주기가 끝나면 바로 사그라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커피 제 브랜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컨설팅도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꼭 하시면은 저한테 갖고 오시는 게 뭔지 아세요? SNS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매장들을 가지고 오세요. 저 이런 매장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 이거 막 치즈 막 흘러내리는 너무 특별한 거 있는데, 뭐 커피 뭐 알겠어요. 커피 맛있어야죠. 근데 뭔가 좀 저희만의 나이스한 스페셜한 시그니처 메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그것들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이후에는 패점이 50%에 달하는 브랜드의 대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98년도인가 2000년도 초반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커피 전문점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카페 브랜드를 보시죠. 지금 SNS에서 핫한 브랜드를 보시면 사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닐 거예요. 어느 유명한 관광지에 있거나 어느 유명한 홍대 상권에 있거나 유명한 이태원에 있거나 강남에 있는 그런 매장들을 보실 겁니다. 저는 지금 프랜차이즈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98년도, 2000년도부터 2021년,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커피 전문점으로 유지되는 브랜드를 그 기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는 브랜드를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보시면서 한번 읊어보세요. 첫 번째 뭐 있죠? 스타벅스. 두 번째 뭐가 있죠? 뭐 커피빈. 세 번째 뭐가 있죠? 이디야. 네 번째 뭐가 있죠? 할리스. 자, 보세요.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저 할리스 같은 매장 차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 있을까요? 저 이디야 같은 매장 차리고 싶어요. 이런 분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런 매장 완전 무시해요. 이건 누가 이런 데가 SNS 보면 이런 거 가야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2000년도 초반부터 21년도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계속 꾸준하게 늘 잘 보고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는 매장들은 결국은 그 매장들이라는 거예요. 그 매장들은 엄청 핫해지거나 엄청 수라들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꾸준하게 유지됩니다. 결국 저도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 스트레스 받는 브랜드 대표님들은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되게 스페셜한 그런 시그니처적인 것들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퍼뜨리신 분은요. 자기의 브랜드의 생명 주기가 끝나는 걸 눈치채는 순간 그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되세요. 이번엔 또 뭘 새로운 걸 또 오픈해보지? 근데 되게 평온한 브랜드를 평온하게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기본에 충실하시는 브랜드죠. 순댓국, 뭐 피자, 맥주, 뭐가 스페셜한 게 없어요. 그냥 커피.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하시면서 꾸준하게 가세요. 그래서 저는 좀 프랜차이즈 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은 너무 많은 선수들이 프랜차이즈 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적인 특별한 걸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그러면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그건 좀 다른 영역의 프랜차이즈 방법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포인트도 아니고요. 그거는 완전 꾼들이 붙어서 해야 되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매장을 하나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가시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러한 관련된 브랜드에 관련된 프랜차이즈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 오래가는 브랜드, 좋은 브랜드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를 만들어라가 4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다음 5번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타입으로 프랜차이즈 본부 같은 경우는 수입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설 수입이 있죠. 매장을 오픈하셨을 때 들어오는 뭐 가맹비, 물류 보증금,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차익이 저희가 프랜차이즈가 챙기는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물류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료를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또 저희 마진을 붙여서 그 매장에 물건이 나가는 양에 따라서 저희한테 수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매장 수가 늘어날수록 사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그 금액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는 유통회사라고도 많이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열티 수입.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출의 몇 퍼센트를 저희한테 주거나 혹은 정해진 금액을 저희한테 입금해 주거나, 즉 저희가 제공하는 상표라든지 저희가 제공하는 노하우라든지 저희가 제공하는 그러한 그 물류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희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마 매장 하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의 수입원을 그 몸소 체감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서야 조금 물류 수입이나 개수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데, 제 같은 경우 브랜드의 파워가 그렇게 있지 않다 보니 사실 개수 수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로열티 수입도 저희는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원두를 쓰시는 그 조건으로 물류에 대한 유통 마진만 갖고 가게 되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왜 이 수입원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양아치 프랜차이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위한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게 되면 뭔가 수입원이 없어요. 근데 매장 개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뭐에 의존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자기를 찾아오는 점주님들을 꼬셔가지고 이 매장에서 이 매장을 오픈시켜서 이거에 좀 흔히 얘기하면 뭐 1,000만 원이면 될 걸 2,000만 원을 하게 해서 저희가 이 수입원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얻어야죠. 뭐 디자이너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그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맹점을 오픈할 수 있는 오프팀도 있어야 되죠. 생각보다 이 본사 인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근데 주위 수입원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 형태를 띠는 거예요. 아, 점주님, 저희 거 운영하시면 무조건 돈 많이 법니다. 네, 이거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세요. 아, 저희가 원래 5천만 원 해드리는 건데 4천 깎아드릴게요. 근데 막상 오픈해 보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되죠. 실제 계약서에는 이 정도 금액만 든다고 적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별도의 조그맣게 글씨 적어서 금액을 더 플러스 엎어치게 한다든가, 그러한 좀 안 좋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안 좋은 구조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제서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지만, 아까 그래서 제가 1번 프랜차이즈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가 저희 브랜드 파워가 있지도 않은데 저를 찾아오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있었고요. 저희 점주님들은 큰 돈을 버시려고 하시는 분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생계 위주의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교육비만 받고 개수식은 따로 안 받고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하기는 하지만 그 비용도 거의 플러스 시키지 않고 거의 원가에 해드렸어요. 로열티 수입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랜차이즈 구조를 짤 때 어떻게 짰냐면, 제조만큼은 제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제 물류 수입만큼은 제가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 물류를 잡겠다는 구조만 짜고 이 물류를, 그러니까 원두 제조를 할 때 이 원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있지가 않았어요.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원두 값을 너무 낮게 측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물류를 뿌리면 오히려 저희가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였어요. 저는 단순하게요, 뭐 10,000원 들면 15,000원에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 로스율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매장에 물류가 나가면 나갈수록 플러스가 안 되는 거, 일만 많고. 그래서 처음에 드린 금액에서 올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2014년 저희 가맹 오픈한 이래로 아직까지 물류비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거든요. 원두값 그대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 구조로 올라타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택했던 방법은, 제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만 운영하면 이 개설 수입, 물류 수입, 로열티 수입에만 의존하는 그런 좀 나쁜 업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의도적으로, 아까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제 직영점 비율을 늘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영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일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말 점주님들에게
제가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던 동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류도 제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개설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욕심 부리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때는 제가 뭐 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퍼줘요. 그래서 항상 저희 본부장님은 "돈 얘기는 제발 대표가 하지 말아라. 내가 할 테니. 우리도 남아야 회사를 운영할 텐데 맨날 퍼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회사의 오너로 봤을 때는 절대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프랜차이즈 업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순간 이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캐치하고 그것들을 진입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설프게 매장 개수가 늘어날 때는요. 돈을 안 벌려줘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제가 매장에서 직접 뛰는 것보다 제 직원을 돌리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이 매출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제가 하던 만큼의 파워가 절대 매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하겠다고 한 두세 개 늘리잖아요. 그러면 오픈해 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이 깨집니다. 왜냐면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는 제품들을 공장화시킨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브랜드 파워가 크면 그 물류비도 안 든 상태에서 세팅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의 브랜드 파워가 없다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돈으로 이것들을 만드셔서 그거 비용을 부담하셔야 돼요. 저는 막 소스 같은 거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몇백 드렸는데 그대로 갖다 폐기한 적도 되게 많습니다. 결국 지나가 보면 거의 돈을 잃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물류나 이런 것들을 잡으실 때 명확하게 잡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슈퍼바이저가 하는 역할이 갑자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 매장을 가서 매장에 대한 도움이 되는 얘기도 물론 해 드리겠지만 어느 순간 매장에서 쓰는 물건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사입하는 물건들이 아닌지, 그리고 매장에서 쓰는 물건들을 정말 본사에서 시키고 있는 물건들이 맞는지, 그 원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거 섞어서 뭔가 원가 절감을 하는 형태가 아닌지에 대한 감독관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 거 왜냐면 저희는 물류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저희 통해서만 사기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긴다고 해서 물론 저희가 뭐 고소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인력과 시간을 그 세팅하는 것 자체도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일단 제가 몰라서 한 거기도 한데 애초에 제가 비싸게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 원두 값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가요. 저희 퀄리티의 원두를 가지고 다른 매장에서 구하시면, 다른 브랜드에서 구하시면 거의 1.5배를 주셔야 되는 금액이 나오니까 저는 매장을 감독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거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슈퍼바이저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저렴한 비용에서 나오는 그런 신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브랜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평구 기반의 좀 매장들이 많이 있어서 은평구에 있는 매장들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본점에 엄청 큰 제빙기를 놔뒀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그 커피가 잘 나가서 얼음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점주님들이 이렇게 얼음을 와서 봉투에 큰 봉투에 싸가세요. 근데 얼음 아마 카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름에 얼음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뭐 솔직히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건 받아봐야 얼마나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분들이 잘 되면 나도 좋겠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는요. 가맹점주들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업이지만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프랜차이즈의 가장 기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주님들이 유지를 잘하시고 장사를 잘하실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점주님들을 쬐서 돈을 많이 걷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잘 되게끔 해서 소개도 받고 여기 프랜차이즈 너무 좋아. 뭐 전형적으로 그렇게 이제 주변의 지천이나 이런 것들로 커진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백종원 회사라든지 요즘 많이 핫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다 본인들이 여러 개의 점포를 운영하시면서 왜? 본사의 아이템을 믿고 하면 돈이 잘 벌리니까 잘 따라주고 그래서 매장 여러 개 오픈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매장이 안 된다 그럼 원망도 안 해요. 그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로 바꿔요. 이런 구조로 뛰면서 오히려 선순환이 되는 구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목적은 가맹 점주가 손님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이요. 어, 사실
커피 같은 경우가 그래도 품질 관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웬만한 것들은 파우더나 이런 레시피에 의해서 맛이 세팅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맛을 변동시킬 여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이제 외식 브랜드도 갖고 있지만 외식은 대신에 진짜 관리 감독을 조금만 안 하면요. 그 QSG가 엄청나게 변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막 청결하게 관리도 안 되고 매장 맛도 달라지고 본사 소스 그대로 써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막 사입해서 섞어서 써서 본사가 처음 내놨던 그 맛의 퀄리티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점주님들이랑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교육도 다시 해주고 새로운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나오면 교육해주고 즉 점주님들이 저희의 가장 주된 손님이기 때문에 점주님들로 하여금 저희 본사를 좀 더 신뢰하게 하는 이 교육의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프랜차이즈 대표님은요, 뭐 분기에 한 번씩, 달에 한 번씩 건물에다가 이렇게 강연장을 빌리셔가지고요. 되게 유명한 강사들도 초청하셔서 이런 강연도 진행을 하고요. 저는 이제 친하다는 이유로 좋은 강사가 오시면 저도 가서 듣기도 하는데 그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점주님들이 계속해서 이런 열정을 갖고 매장일 잘 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되게 잘하시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매출이 증대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너무 거창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프랜차이즈 업체로 변환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처음에는 막 돈을 들여서 강사를 섭외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직접 가서 대표가 직접 모아놓고 직접 교육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가맹 점주님들보다는 장사의 고수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본인들의 노하우를 계속 소통해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기본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면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들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주님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약간 조금 스킬적인 부분인데요. 요즘에 이제 조금 핫해지는 브랜드들은 첫 브랜드의 오픈 지점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직영점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맹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거 실패해가지고요. 되게 오래 걸린 케이스예요. 제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로서의 면모를 띈 거는 신촌에 매장을 오픈하면서부터 매장이 확장이 좀 이뤄졌습니다. 제 1호점, 2호점, 3호점은 은평구라는 동네 구석에 있다 보니까 이 점주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면 여기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이러면서 돌아가세요. 대표님도 마인드 너무 좋고 브랜드도 괜찮은 것 같고 커피도 맛있고 괜찮은데 결국은 그 점주님들은 어디 가시냐면 메인 브랜드에서 메인 자리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매장들을 결국은 오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브랜드, 첫 가맹점의 위치를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완전 메인에서 손님들이 그래도 조금 줄을 설 수 있고 손님들이 좀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에 꼭 첫 번째 매장을 개설하시라고 꼭 권해드려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업자들은요, 일부러 그런 거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커피가 2,000원이다. 그러면 본사에서 원두 지원해 줄 테니까 공짜로 때려라. 대한민국 사람들 공짜로 커피 때리면 줄 아주 미친 듯이 씁니다. 그럼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공짜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줄 서는 거에 저 뭐지? 그걸 찾아봐요. 그러면 이미 본사 차원에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뭐 커피디지라고 쳤을 때 그 노출되는 상위의 빈도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만 넣었습니다. 요즘 뭐 새롭게 했는데 커피 전문가가 어떻게 이렇게 있고 지금 요즘 이거 브랜드가 핫하고 지금 이거 뭐 개설했을 때 매장 수입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와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내가 보는 게 줄을 서네? 일부러 그걸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알바비를 줘서라도. 그렇게 연출해서 신문이나 이런 데 때리거나 광고 띄워서 그걸 통해서 가맹점을 개설하기도 하는데 물론 거기까지 가면 되게 나쁜 영역일 수 있겠지만 오픈 이벤트로 뭐 싸게 때리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되게 일반적인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첫 가맹점의 퍼포먼스가 결국은 나중에 퍼포먼스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주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숙대점에 첫 그 가맹을 오픈했는데 거기서 줄을 서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아이템도 되게 신선했죠. 주스라는 아이템을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시가 엄청나게 확장됐죠. 사실 되게 대단하신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 가맹의 개설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출신들이 보면요. 거기 그 당시에 주시를 운영하셨던 팀들 중에서 나와서 독립하신 분들 꽤 많은데 다 그분들 잘하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그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속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꾼들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처음 3개월, 처음 6개월, 처음 1년 동안 몇 개를 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는 생명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없고 새로운 브랜드를 오픈하시는 전문적인 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시고 나서 단순하게 내 매장 잘 돼, 우리 매장 매출 높아, 우리 음식 맛있어, 주변에서 자꾸 내 거 오픈해달라고 해줘, 자꾸 요청이 들어와. 그럼 나도 프랜차이즈 해볼까? 프랜차이즈 하면 돈 많이 벌겠지? 이런 단순한 구조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되게 잘 되는 브랜드들 보시면 생각보다 그 음식 퀄리티라든지 생각보다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신 적 많으시죠? 그리고 하나같이 장사 동네에서 고수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돼?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네.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브랜드들이 잘 돼요. 100개, 200개, 500개, 1000개 치고 막 그럽니다. 결국은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거죠. 제 장사 방법은 동네에서 잘 되는 방법인 거고요. 프랜차이즈로서의 방법들은 다른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로 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그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면밀하게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왜 잘 되고 있는지 나옵니다. 프랜차이즈의 목적 자체는 방향성이 맛집이랑은 달라요. 단순화돼야 되고요. 모든 지점의 맛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지점에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이 경력들이 똑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진짜 회사원만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요리를 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회사만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조차도 똑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맛의 고점이 여기라면 맛의 고점에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의 평균치를 좀 낮춰서라도 중간에 머물게 하는 이 작업들이 되게 중요해요. 직접 만들면 훨씬 더 맛있죠.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빠르게 이 매장을 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얼마 전에 1호점 생겼는데 2호점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매장의 운영 시스템이나 유틸리티가 되게 복잡하면 절대 복제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나질 않아요. 왜? 이거 하나 오픈하는데 화물차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컨택을 하시고 속도가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야 프랜차이즈로서의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약간 조금 너무 기분적이고 좀 무겁게 그리고 본질적인 거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걸 정작 저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힘을 많이 빼서 좀 속도적인 면에서 확장성적인 면에서 조금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시면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거예요. 단순하게 매장을 오픈하시고 갑자기 딱 했더니 와, 잘 되네? 이렇게 단타로 갑자기 성공에 이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프랜차이즈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도 좀 솔직히 좀 자신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왜냐면 너무 잘 된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대신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장이 잘 되게끔 하는 과정과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가 프랜차이즈로서 잘 되게 하는 그 과정들을 똑같이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끊임없이 자기 반성과 자기 혁신을 통해서 저기 A 브랜드 잘 되네? 왜 잘 되는 거지? 저거 괜찮네? 나도 저거 도입해 봐야지. B라는 브랜드 저거 잘하네? 잘 되네? 난 동네에서 잘 되는데 왜 저거는 잘 되지? 왜 나는 딴 데 가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보면 뭐 단번에 잘 된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A 브랜드 내고 A 브랜드 다시 엎었다가 B 브랜드 내시고 엎었다가 C 브랜드 되게 잘 되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C 브랜드 잘 돼서 또 그걸 그대로 또 D 브랜드 했는데 또 안 되시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이러한 잘 되는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프랜차이즈 합니다. 저는 2014년에 1호점부터 시작해서 2021년 지금까지도 프랜차이즈 도전하고 있습니다. 돈 벌만큼 벌어봤죠. 근데 프랜차이즈로 잘 되게 하는 방법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도 끊임없이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노하우를 여쭤보고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들, 즉 이 매장을 찾게 하는 이 손님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요. 제 색깔을 좀 계속 빼려고 하면서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바꿔보고요. 로고도 좀 바꿔보고요. 메뉴의 힘도 빼보고요.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동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돈 많이 벌겠다 하고 하시는 마인드들은 어느 순간 돈이 안 되는 과정에 왔을 때 바로 포기하실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돈 많이 벌자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장사하시면서 겪었던 그러한 것들,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소상공인으로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들을 좀 더 높여서 같이 장사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라는 그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 같이 전수하시고 같이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되게 중요한 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되게 존중받아야 되고 되게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고 있다는 현실이 되게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꼭 이 한국에서 IT라고 하는 정도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정도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산업이다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저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저와 같은 이런 동기를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장사하시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그 안에 가정을 그대로 녹이셔서 되게 좋은 프랜차이즈로서 우리가 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성공하기라는 주제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